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1월 26일 저녁인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이 4조를 넘게 샀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것 같고요. 그럼 그 현상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현상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고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발생된 현상,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현상을 확인을 하고요. 과거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제가 보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지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이 얼마를 샀고 얼마를 팔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저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냐면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신고가로 가고 있고요. 과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이 신고가를 갔던 과거의 차트죠. 이때 눈에 보이는 현상은 RSI에 과매수가 있고요. 환율이 1100원 정도 갔습니다. 이 환율의 가격이 1050원에서 약 1080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 지수가 고점이 형성이 되었죠. 그러면 지금 모습은 이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RSI가 과매수권에 가 있고요. 환율도 1100원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가 고점에 갔을 때 쭉 하락을 했고요. 환율이 저점에 갔을 때 환율이 쭉 상승을 했습니다. 이 환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의 현상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쭉 상승을 하고 쭉 하락을 하고요. 다시 쭉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 쭉 하락을 하죠.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는 이렇게 등락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갖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저는 여기에서 환율이 이미 이렇게 낮아진 상태에서 지수는 신고가를 가고 있으면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는 환율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수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려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과거의 현상을 가지고 현재 상황에 대입을 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 지수에 대한 판단이나 제 생각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맞고 틀리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기준을 잡고 그대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지수 위치와 이 환율과 이 현상들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위험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좌의 보유 비중과 관심 종목 선정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페에 뉴스를 하나 올려놨는데요. 이 환율의 상승은 주가의 하락을 말하는데요. 환율이 상승하면 그만큼 주식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이 6원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나오고요. 한 달여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환율이 한 달 만에 최고치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냥 여기까지만 제 눈에 보이는 거고요. 보이는 대로만 판단을 하면서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현재 보유 종목과 관심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FA가 상한가를 갔고요. 거래대금이 무려 9천억까지 나왔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어제도 2,300억이 나왔는데 어제 거래대금도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9천억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IA도 최대 거래대금 3,800억을 쓰면서 신고가를 갔고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뉴스가 있더라고요. 모빌리티 혁신주 뜬다, IA, SFA 반도체 상승했다 이런 뉴스가 있고요. 지금은 시장에서 전기차, 자율주행, 배터리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요. SFA 반도체가 삼성전자 협력사로서 전장사업 본격 진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IA에 대해서는 전장용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현대기아차의 자동차용 지능형 배터리 센서 모듈
고전력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시장에도 진출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전장 사업이나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이쪽 이야기만 나오면은 주가가 아주 급등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상한가를 갖고 거래대금이 두 종목 모두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거래대금이면은 눌림이 나올 때 반등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관련 섹터도 좋기 때문에 눌림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파크가 오늘 또 상한가를 갖고요. 수급이 또 굉장히 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보유 종목에 대해서는 연습매매 종목 두 종목이 있고요. 휴젤은 오늘 매도가 좀 되나 했는데 살짝 좀 내려갔고요. 히스트도 아침에 갭이 좀 떴었는데 오후장에 좀 내려갔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그렇게 매도된 물량은 없고요. 단기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오지 않아서 얘네들도 쉽게 매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SY가 매도가 되었고요. 어제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쌍봉 구간에서 이 쌍봉 구간에서 보통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 앞에 있던 매물에 밀려서 하락을 해야 되는데 계속 버텨냈습니다. 그때 거래량을 보면 상승한 이후에 주가는 횡보를 하는데 거래량이 많이 늘었죠. 이 앞에 있던 거래량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 이 현상을 누군가 앞에 있던 매물을 다 받아내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난 거죠. 안 그랬으면은 주가는 하락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서 매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갭을 띄우면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 이 종목을 제가 첫 진입한 게 이 0.5, 이 절반 부근에서 아마 첫 진입을 했던 것 같고요. 중간에 밀릴 때 한 번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했고 그리고 중간에 계좌의 비중이 전체적인 비중이 너무 많아서 이 정도에서 약간씩 비중을 덜었었죠. 그리고 이 박스권의 낮은 위치를 이용을 해서 이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오늘 반등에 나머지 물량은 익절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손절한 물량은 아주 일부기 때문에 얼마 되지가 않고요. 가지고 있던 물량을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서 이렇게 매수를 해서 본전 부근에 매도를 잘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기준대로만 실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할 때에도 손절을 하지 않고 기다렸던 거죠. 이게 지나고 나니까 반등이지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요.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손실 보지 않고 잘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조금씩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박셀바이오가요. 오늘 추가 매수 타점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또 추가 매수가 안 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 부근에서 처음 매수가 들어갔고요. 오늘 추가 매수가 이 정도에 돼 있었거든요. 여기서 추가 매수가 되었으면은 지금 이미 수익권일 텐데 추가 매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현재 손실 중으로 보유 중이고요. 매수가 근처긴 한데요. 이 박셀바이오에 대한 생각은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이 큰 상승 추세의 절반까지 내려왔죠. 이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지는 시장의 주도주에서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현상은 좀 많이 드물고요.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 이후의 모습은 일봉상 이렇게 턴하는 모습이 보통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렇게만 해서 내려가는 현상은 좀 드뭅니다. 한 번은 들어 올려주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가다 보면은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이게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무상증자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신경을 쓰이고요. 오늘은 다행히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박셀바이오는 현재 이 상승폭의 절반 이하 구간까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관심 종목 1번에 있는 종목들은 세트레가이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타점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은 아직까지도 박스권 안에 있는 흐름이고요. 좀 깊이 한번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산 INT하고 토탈소프트, 이재명 관련주의 1등주와 2등주죠. 3등주는 오늘도 조금 하락을 했고요. 1등주와 2등주를 기다려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내려오지 않고 여기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파마가 오늘 좀 깊은 하락을 했죠. 아직까지 이 앞에 있던 저점을 깨진 않았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내려오면
아마 내일 정도에는 저한테는 매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려온다면 한번 매수 진입을 해보려고 하고요. 한국파마, 필룩스, 골드퍼시픽 중에서 한국파마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 아직까지도 박스권의 흐름이고요. CIS가 오늘은 조금 하락했는데 아직도 이 전저점을 깨지 않고 있죠. 그리고 오늘 수급이 또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도 양매수고요.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상승폭의 절반 부근에서 한번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조금만 출렁이면 이런 종목도 충분히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SH에너지 화학 이 낮은 구간을 기다려보고 있는데요. 동전주라서 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후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있고요. LG전자가 지금 주가의 위치가 좀 많이 높거든요. 상승하고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아마 조금 더 내려오면 한번 사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닉스 어제 매수 관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DPC가 거래대금이 죽지가 않고 지금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000억 이상으로. 이 종목도 만약에 눌림이 좀 깊이 온다면 한번 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NX가 있고요. 추세가 좋죠. 종목의 힘이 꽤 강한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세계건설 거래대금이 많이 약한데요. 좀 깊은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하고요. 러셀이 오늘 4천억 이상 거래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 종목 1번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제주반도체도 이 높은 구간에서 음봉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음봉의 매물을 모두 먹는 이 양봉이 이틀이나 나왔습니다. 이게 윗꼬리가 달려서 밀렸지만 이틀이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강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이 매물을 모두 다 소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꽤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1번에 올려놨고요. 지금 지수가 고점 부근에 있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단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요. 얼만큼 내려왔을 때 내 비중을 얼만큼 가져가고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본인만의 계획을 가지시고요. 그 기준대로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